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문구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외 이제 경제 시장의 영향 오늘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께서 오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옴에 따라 주식시장에는 어떤 것들을 좀 가격을 잘 책정해야 되는지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황금시대. 이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일단 뉴욕 증시는 휴장을 냈지 않습니까? 자,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궁금한데 일단 오늘은 안정적인 게 달러도 안정적이었고 좀 국채금리도 좀 안정적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원래 엄청나게 취임 연설에서 쏟아낼 거라고 시장이 걱정하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우려했던 것들을 쏟아낼 거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좀 밋밋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사이에 우려를 반영했던 말씀 주신 대로 강달러로 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제 되돌림 현상을 좀 보였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취임식 이후에 오찬 끝나고 나면 아마 이후에 이제 행정명령들 사인하면서 쭉 발표가 될 텐데 아마 그것들을 시장에서 소화해내는데 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씀 주셨던 각 자산들의 가격이 그것을 반영하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사실은 과거 경험상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고 보통 한 3, 4개월은 그 이전에 허니문 기간은 끝나고 소위 평가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보통 미국 장은 전반적으로 좀 휴지기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이 우려가 다 해소됐다라고 예단하기 좀 이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강달러가 이미 좀 선반영이 되었고 그 부분이 이제 되돌림이 당분간 있을 수도 있고 취임 첫날에 이제 예고했던 대로 이제 100개 행정명령 등의 이 부분을 소화해내는 뉴욕 증시 휴지기가 당분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근데 간밤에는 야간 거래에서 1,440원대까지 환율이 좀 급락 마감했습니다. 아마 오늘 뉴욕 시장 이건 휴장했지만 이 부분이 국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좀 예상을 해주시죠. 어떻게 좀 국내 시장에 오늘 환율에 대한 영향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환율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지금 최고고 환율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 중에 최고의 그런 가장 큰 변수라면 한미 금리차 역전이 얼마나 과도하냐의 여부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우리나라의 10년물 금리, 시장 금리의 격차가 한때 제일 많이 났을 때는 한 2%포인트가 더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것이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가 좀 내려가고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오면서 연초 이후에 조금 그 격차가 한 190bp 이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좀 안정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여전히 환율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후 발표될 행정명령과 신임 내각이 올해 또는 길게 보면 4년간 펼칠 정책이 미국의 금리를 방향성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런 환율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안정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또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은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려는지 좀 밋밋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발언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번에 중국과 트럼프 시진핑의 통화가 있으면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세에 대해서 아주 긴장감이 좀 덜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까 냉온 양면 전략일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긴장을 하고 있다가 보다가 트럼프가 취임 직전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다행이고 서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시장에서 뭔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뭐냐면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성, 그리고 언제든 유연하게, 좋게 표현하면 유연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대체 예측이 안 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의 대표적인 거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원하는 것은 관세도 관세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베센트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강달러를 주요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 결국은 이것이 과거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그 일본과 유럽 주요국과 결국은 새롭게 강제로 결국은 달러를 약세화 만들었던 그런 합의를 마라고 제2의 그 플라자 합의, 결국 마라고 합의 같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은 향후 4년간의 목표일 거고 거기서 최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도 관세지만 결국은 약 달러의 그러한 그 약세를 그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맡기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뭐랄까 화해의 제스처 이런 걸 주지만 이것이 중국이 쉽게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다 믿어서는 안 되네요. 생각보다 오히려 이번에는 시진핑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너무 지금 현재의 그 화해 무드에 뭐랄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측이 안 된다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그 가능성을 봤을 때 화해 모드로 뭐 돌아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가장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국내 코스피 코스닥의 전망인데요. 사실 1월 들어서 다행히 미국 시장과의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12월과는 다른 1월에 좀 강한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말보다는 나은 1월 증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국내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일단 우리나라는 작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주요국 중에 꼴찌에서 3등 했거든요. 브라질과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러시아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다음을 우리가 못한 이제 우리 순위였는데 그것이 꼭 역으로 말하면 정말 낙폭과대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가 최대의 사실은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관심이 엄청 높습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다만 환율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작년에 환율까지 더해서 더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 역으로 이제 올해는 높아진 환율이라 하지만 환율이 현 수준에서 안정화만 된다면 새로운 돈, 결국은 외국인들 중에 새롭게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이 싼 한국 시장에서 크게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올해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한테는 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측면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또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갇혀 있는 돈들 중에 일부들은 지금 빠져나오려고 또는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에서 일부라도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찾아갈 주요국들 중에 유럽도 있겠고 중국도 있겠지만 한국 시장도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싸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올해의 좀 긴 그림에서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반면에 미국 시장이 좀 평가가 좀 고평가되었다, 비싸다라는 면에서의 외국인들이 좀 매력을 가진다. 자, 그러면 어떤 쪽의 매력을 가지냐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예. 자, 한국 기업인들이 또 정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제 참여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제2의 한국의 머스크라고 해야 될까? 예. 좀 트럼프와 그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해서 좀 선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기업이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정말로 이제 큰 기대를 하는데 네. 이렇게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많은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보통 많이 뭐 언론 지상에도 알려졌지만 트럼프와 축하 인사 나누는 그런 해외 정상들조차도 그 전화 통화가 1분 이내로 제한될 정도로
워낙 그렇게 뭐랄까요. 트럼프를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또 뭘 많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서 이번에 지금 가갖고 엄청난 걸 많이 얻을 거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지금 향후 트럼프의 신임 정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각들이 하는 행정 명령을 포함해서 정책의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표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기회와 위기가 무엇이 있는지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당장 너무 큰 기대하시면 뭐랄까 실망도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그 1인 그 기대가 크면 좀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넣어두죠. 자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혜주, 피해주들 국내 증권사에서 아주 바쁘게 그 레포트들을 내놓고 있어요. 어떤 점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트럼프 수혜주 피해주는 이전에 트럼프 해리스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잘 돌아보시면은 11월 4일 작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 랠리를 펼쳤던 엄청난 많은 기업과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서 살아남은 것은 암호화폐하고 테슬라 딱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실 거의 가격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만큼 기대에 의해서만 움직이면은 생각보다 수익률 변동성만 키우고 생각보다 성과가 좀 덜 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하고 실제로 수익률의 성과의 결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필요해야 돼요. 완전 중요하네요. 예, 과거의 경험, 트럼프 일기 때 그 전에 오바마와의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오바마는 세계화를 외쳤었고요. 트럼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바마 때는 소위 수출이 많은 그러한 대형주들이 잘 갔을 것 같고 트럼프 때는 중소형주가 잘 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바마 때는 중소형주가 좋았고요. 트럼프 때는 오히려 수출 많은 대형주가 좋았습니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트럼프 1기와 바이든 때를 또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차트가 트럼프는 전통 에너지, 석유, 가스를 밀었었고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를 밀었습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때의 그러한 성과를 보시면 결과는 어떨까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바이든 때는 전통 에너지가 오히려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가지고 엄청 밀고 있는 업종이 다 잘 될 거다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해당 기업이나 해당 산업의 사이클이 어느 쯤에 와 있고 그것을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를 평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업종과 관련돼서는 지금 워낙 시작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번엔 그래도 전통 에너지 분야가 트럼프 2기 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1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솔라나 뭐 이런 그런 태양광 이런 쪽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트럼프 2기 때 오히려 또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현재의 주가 레벨, 밸류에이션 이런 걸 꼭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아쉬운데 이제 30초 남았는데 전략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은 오히려 좀 방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1월 달에 변동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월 달은 좀 진득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1월 말 정도 가서 주도 업종, 주도주들을 확인하시고 그중에서 선별 투자하시는 것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 장기 투자에서의 성과가 우수할 수 있어서 좀 비겁하지만 따라가는 전략이 훨씬 더 안전하고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방향성과 주가가 동일시되는 건 아니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